자, 알고 보면 동안들이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몇 가지만 잘 지키면 누구나 동안이 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게 무슨 피부과 시술이 답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일입니다. 피부는 유전이다, 동안은 타고나는 것이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물론 유전적인 소인이 피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후천적인 관리 역시 피부 상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타고난 동안 피부를 가졌더라도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노화는 빠르게 찾아올 수밖에 없죠. 특히 동안인 분들은 이 남들보다 더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결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이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놀라운 공통점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동안인 사람들 중에는 웃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들은 대체로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작은 일에도 즐겁게 웃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웃는 표정은 그 자체로 더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같은 얼굴이라도 피부가 더 좋아 보이는 효과를 주기도 하는데요. 과학적으로도 웃상과 피부 노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웃상의 반대는 울상입니다. 울상을 떠올리면 입이 삐죽 나오고 입꼬리가 아래로 처진 얼굴이 연상되는데요. 이런 표정은 피부 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얼굴 근육의 밸런스가 아래로 치우치면서 피부 처짐을 가속화하는 것이죠. 얼굴 근육은 눈과 입을 기준으로 크게 상안면, 중안면, 하안면으로 나누는데요. 중안면 근육은 주로 입술과 입꼬리를 위로 당기는 역할을, 하안면 근육은 입술과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안면과 하안면 근육이 얼굴의 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울상 표정을 자주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안면 근육의 힘이 중안면 근육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피부 처짐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죠. 울상과 관련하여 평소에 합주기처럼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습관을 가진 분들도 계신데요. 이 경우 무표정일 때 아랫입술의 중심부가 위로 솟으며 턱 끝에 울퉁불퉁한 자갈턱 현상이 나타나고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으며 입가에 마리오넷 주름과 힘술보가 도드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누가 봐도 얼굴이 처지고 나이 들어 보일 수밖에 없는 얼굴이죠. 특히 하관의 골격이 작은 무턱인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이 거울을 보면서 이 무표정일 때 내 얼굴이 웃상인지 울상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만약 울상에 가깝다면 이 동안이 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웃는 표정을 짓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표정은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정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필요하다면 보톡스를 통해서 하안면 근육의 힘을 약간 줄이거나 하관의 골격이 작다면 필러를 통해서 골격 구조를 보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상을 쓰는 습관은 어떤가요? 매사에 짜증난 듯이 인상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간에 깊은 주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간 주름은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성격이 사납거나 나빠 보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동안인 사람들은 아무리 짜증나는 상황이라도 인상을 잘 쓰지 않습니다. 한두 번 인상을 쓰는 것은 괜찮아도 자꾸 반복되면 미간 주름이 점점 깊어져 나중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로 고착화될 수도 있죠. 따라서 동안이 되고 싶다면 평소에 내가 인상을 과도하게 쓰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평소보다 인상을 많이 쓴 날이라면 자기 전에 가볍게 미간 근육을 마사지하며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고요. 습관적으로 인상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면 보톡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표정으로 인한 처짐과 주름을 제외하더라도 웃는 것 자체가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은 항노화 효과가 있으며 주름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죠. 한 연구에서는 엔돌핀이 피부 세포의 항상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 세포 내 활성산소를 줄이고 콜라겐 분해 요소의 억제를 통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콜티졸은 피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콜티졸이 장기간 분비되면 면역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의 위험을 높이며 피지선을 자극해 트러블을 유발하고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자주 웃고 웃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동안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 역시 10대 때부터 여드름이 얼굴에 많이 나고 노안이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자주 듣곤 했는데요. 어렸을 때는 이 피부가 제 컴플렉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피부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를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은 나름 제 또래보다는 어려 보이는 피부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동안이 되고 싶어서 처음 시작했던 노력은 피부가 건강하고 좋아지기 위한 기초 홈케어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었죠. 많은 분들이 기초 홈케어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데요. 피부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홈케어에 아주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고요. 단언컨대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특별한 홈케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홈케어를 시도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싼 화장품만 골라 쓴다고, 피부가 좋은 사람의 루틴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피부에 좋은 특정 성분을 열심히 찾아 바른다고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뜻인데요. 오히려 이러한 시도들이 내 피부에 맞지 않는다면 피부 상태가 더 나빠지고 노화만 촉진될 수 있습니다. 사실 피부는 스스로 재생하고 회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에 존재하는 천연 보습인자는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피부 장벽 시스템은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능들이 잘 유지되기만 해도 피부 노화를 훨씬 더 늦출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피부를 엄청나게 좋아지게 만드는 특별한 홈케어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오히려 피부를 망치곤 하는데요. 그러한 환상에서 벗어나 피부 본연의 재생과 회복 기능이 잘 유지되도록 기본에 충실한 홈케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안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기초 홈케어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 동안들은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지 않습니다. 두꺼운 메이크업은 모공을 막고 트러블을 유발하기가 쉬워서 피부에 해롭기 때문이죠. 사실 동안들은 피부 자체에 자신이 있으니 굳이 두껍게 메이크업 할 필요도 없는데요. 또 메이크업을 가볍게만 하니 트러블도 덜 생겨서 피부가 좋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고요. 동안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순환의 고리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 동안들은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매일마다 꼭 바릅니다. 선크림의 중요성은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매일 바르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은데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동안 피부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넘어서서 햇볕이 강한 날이나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모자나 양산 등을 활용해 최대한 자외선을 차단하고자 추가적인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셋째, 이 외출 후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클렌징을 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늦게 귀가하더라도 절대 클렌징을 빼먹지 않는데요. 특히 헤어라인, 귀뒤, 목 뒤처럼 잘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세세하게 세안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클렌징 과정 중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드럽게 문지르고, 클렌징 시간도 가급적 60초 이내로 빠르게 끝내는 경우가 많죠. 애초에 메이크업을 가볍게 했기 때문에 클렌징도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넷째, 이 클렌징 후에는 즉시 보습을 실시하는데요. 보습제를 무분별하게 많이 바른다고 비싼 보습제를 쓴다고 보습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안들은 자신의 피부에 맞는 몇 가지 제품만 사용해 간단하지만 효과적으로 보습을 하는데요. 흔히들 기능성 제품은 꼭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능성 제품은 많아야 한두 가지 이내로 특별한 피부 문제가 없다면 기능성 제품 없이 순수한 보습제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물론 지성 피부인지 건성 피부인지에 따라 적절한 보습제 선택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습제를 바른 후 3-4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당기거나 유분이 과하지 않다면 적절한 보습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피부가 피로하거나 진정이 필요할 때는 마스크팩을 사용합니다. 1일 1팩보다는 피부 상태에 따라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조건 영양제를 많이 먹는다고 몸에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피부에 과도한 영양 공급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 동안들의 홈케어 방법에는 특별한 비법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관리법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홈케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이죠. 따라서 주변에서 좋다고 추천하는 비싼 화장품이나 이 홈케어 디바이스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피부에 맞는 기초 홈케어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안 피부를 유지하는 데 있어 피부과 시술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비용이 들긴 하지만 피부 노화 예방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피부과 시술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동안들이 피부과에 방문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이 동안들은 피부 문제를 방치하거나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문제를 홈케어로 해결하려다 오히려 상황이 심각해지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지만 동안들은 그런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않죠. 홈케어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면 그 즉시 피부과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예를 들어 눈가에 주름이 보이면 아이크림을 사용하는 대신 보톡스로 빠르게 해결하고 큰 뾰루지가 생기면 즉시 염증 주사를 맞아 문제를 해결합니다. 둘째, 이 동안이라고 해서 피부과에 밥 먹듯이 방문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잦은 시술은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 수 있고 부작용의 위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피부과 시술은 피부에 손상을 가한 뒤 자연적인 재생과 회복 과정을 통해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런 시술을 과도하게 받으면 피부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해 오히려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 후에는 충분한 회복 기간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평소에는 재생과 회복을 돕는 스킨케어 위주의 관리가 좋고 병합 시술을 할 때도 시술 부위, 타겟층,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부에 과도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동안 연예인들이 주기적으로 받는다고 언급한 피부과 시술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예슬 씨는 1년에 한두 번 울세라, 써마지, 리쥬란, 스킨 보톡스 같은 시술을 받는다고 밝힌 적이 있고 최근 송지효 씨도 울세라를 받고 얼굴이 심하게 부은 상태로 나타나 화제가 된 적도 있죠. 이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주기를 유지하며 리프팅 시술을 받는 것도 동안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동안 피부를 가진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이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동안 피부를 얻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인의 원장 문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